네, 오늘로 반미원래 집회가 50차를 맞았습니다. 50차 반미원래 집회까지 함께해준 조국통일 촉진대회 준비의 모든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힘찬 투쟁을 위한 결의를 모아 50차 반미원래 집회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중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어서 투쟁하는 민중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겠습니다. 유럽에서의 전쟁을 아시아로 확전시키려는 미제국주의의 책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미제국주의의 책동에 한몸뚱아리처럼 같이 함께 발을 맞춰 친미 4대 예속 굴종 반통일 세력인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지속해서 남북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대결과 전쟁으로 이 땅 한반도를 몰아넣으려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오늘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 죄송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발언으로 이진호 평화통일 시민행동 대표의 발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통일 시민행동 대표 이진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미국이 29일부터 최대 규모 해상훈련인 민팩 훈련을 실시한다고 하죠.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입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촉진하기 위해 벌이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훈련에서 반드시 따라붙는 내용인데요. 저는 다른 말로는 중국을 압박하는 군사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죠. 미국의 방위 전략 목표 1순위가 중국입니다. 중국을 봉쇄 압박하기 위해 동맹을 결집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가하는 쿼드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며 군사훈련을 벌이고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가 함께하는 오커스라는 군사안보협력체도 있죠.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핵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미국은 자기들만은 핵무기를 확산시킬 수 있고 어디서든 핵을 이용해 상대를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IPEF 출범까지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포위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은 중국 압박을 위해 우리에게도 역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한 미국 무기 사드를 우리 땅에 들여놓고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훈련도 강화하고 있죠. 각종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군사훈련을 벌이다가 언제든지 실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 한미일 군사협력도 미국에겐 필수적입니다. 과거사에 반성조차 없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깡패와 같은 행각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동아시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향한 나토의 동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지속적으로 나토의 확장을 추진했고 또 나토 가입국의 무장을 강화하면서 결국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주변국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군사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내세워 중국을 압박하고 군사훈련을 벌이며 중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이 미국을 위한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미동맹만 맹신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한다면 우리가 숨쉬는 이 땅이 전쟁터가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안전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확장 억제, 한미훈련 강화 등 노골적인 대북 적대를 약속했습니다. 한반도를 미국의 전장으로 만들겠다며 미국의 총알바지를 자처하는 약속을 하면서도 바이든과 웃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만 갑니다. 앞서 얘기한 림팩 훈련에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보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굳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미국의 돌격대를 자처하며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있을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입국도 아닌데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한국의 대통령이 과연 왜 참가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이 회의에 한국의 대통령이 참가하는 것은 우리의 평화가 위협받고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나토는 전쟁 시기, 냉전 시기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이 군사 동맹망을 형성하였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냉전 시기가 지나고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었던 나토가 최근에 자주 언론에 거론되는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때문입니다. 러시아로의 동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나토는 미국을 주도로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자기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지속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의 완전 고립 방안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신전략 개념을 채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중국을 나토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협력하기 위해 나토 가입국도 아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에게 위협이 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화되면서 미중 간 갈등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한다는 것은 미국을 주도로 한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나토와 러시아의 갈등에서 젤렌스키는 나토를 선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국 국민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중국 압박으로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선택한다면 한국이 그 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온갖 미국 무기들을 들여놓고 미국과 각종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한반도를 전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을 이용해서 갈등을 부추기고 전쟁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웃 국가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 미국에 동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우리에겐 어떤 이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까지 포기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림팩 훈련에 역대급 군사를 파견하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겠다는 게 바로 국민들을 전장으로 내던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미국이 중국 압박에 동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모든 걸 다 바치는 윤석열 정부, 그 결과는 처참할 것입니다. 미국 주도의 군사훈련에 가담하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주적인 입장이 시급할 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미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갈등과 분쟁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더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죠.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욱 목소리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평화통일시민행동도 더욱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들고 계신 손피켓을 활용해서 높이 들어 주시면서 마지막 끝고만 3번 따라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북 적대 정책 철회하라! 한미합동 군사연습 영구 중단하라! 전쟁 위협 내정 간섭 한미동맹 해체하라! 네, 다음 발언으론 장창원 아시아노동자연대 한국지회 대표의 발언입니다. 예,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쟁 위협 고조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미군은 나가라! 예, 오늘 저는 오산 이주 노동자 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큰 흐름으로 보면 미군 기지 쪽으로 오산으로 간 지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선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일을 했는데 지금 미군 기지가 한국 전쟁 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쟁 때 처음 북과 미군이 싸움이 벌어진 곳이 쭉 밀리다가 오산에서 싸움이 시작됐고요. 그때 이제 비행기가 와서 내릴 자리를 찾을 때 오산이 넓은 황금 모래방이 있으니까 거기 내리면서 비행장이 시작됐습니다. 1950년 전쟁통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 지역은 일제 때에는 지금 K6 지역, 햄프리스 지역은 병마기지, 일제시대 병마기지였고 지금 오산 공군기지 K55는 이제 공군기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감시활동을 하면서 한 달, 2달 동안 변화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K55에 그동안 몇 년 동안 감시활동을 해도 경찰이 와서 검문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경찰이 감시가 붙는 거예요. 그 원인을 바이든이 거기에 오기 때문에 붙는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군 기지의 현재 실상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무기들이 속속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든이 왔을 때는 절정적인 군사훈련이죠. 지금도 아마 군사훈련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지금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는 휴전인데 전쟁 중입니다. 이번에 러시아 작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제가 정말 실감한 것은 그동안에는 휴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쟁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언론을 통한 전쟁. 우리가 알 수 있는 실체에 대한 진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이
자기들이 유리한 방송으로만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전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휴전이라는 것은 말뿐이지 전쟁이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목요일 10시에 만나서 2시간 정도 감시를 하고 점심 먹고 헤어지는데, 감시하면 뭐 하겠어요? 계속 그 비행기나 주변 이야기 또 전쟁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감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는 미군 기지 환수연구소 현필교 소장이 3년 동안 미군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24시간 1일 시위를 하면서 민중민주당과 함께 그 일에만 3년 동안 전념했으니까 박사죠. 부대 앞에서 이제 소리만 들어도 무슨 비행기가 날아가고 소리만 들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알 만큼 이제 거기를 꽉 잡고 있는 거죠, 감시가. 그러면 이제 그 소장이 우리한테 이제 지금 어떻게 상황이, 현재 미군 기지 상황이 어떻게 되나를 이제 설명하면서 갑니다. 그 속에는 새로운 무기 체계도 있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아까 말한 미군 기지가 생기기는 전쟁 통해 생겼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군 기지와 싸우기 시작한 것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많이 싸웠지만 실질적인 싸움은 매항리 미군 폭격장 폐쇄 투쟁을 전국에서 모여갖고 가서 쫓아냈어요. 미국으로 쫓아냈으면 성공인데 미국까지는 못 쫓아내고 50년 동안 당한 피해는 짐승들이 새끼를 사살하고 사람이 정신이 돌고 이런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결과 50년 싸워서 겨우 어디 저쪽 서해안 섬 쪽으로 폭격장을 옮겼어요. 그 폭격장을 옮기자마자 이제 한강 이북에, 지금은 이제 과학적인 무기가 발전이 되니까 한강 이북에 군인들을 이남으로 옮긴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예전처럼 총 갖고 되는 게 아닌 시대니까 그 앞에 서 있어 봐야지 별 문제가 없다. 한강 이북으로 넘어와라 해서 평택 미군 기지 확장 투쟁 때부터 우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미 확장 투쟁은 이번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가 처음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살만하면 또 확장, 3번 정도를 농민들을 쫓아내면서 확장을 한 건데, 그렇게 확장됐어도 대응을 못하다가 이제 2000년 초반에 아까 매항리 투쟁을 통해서 미군 북격장을 몰아내고 다음부터 붙은 것이 평택 대추리 미군 기지 확장 투쟁을 전국 우리 통일 추진하는 단체들이 붙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싸움도 군까지 동원돼서 밀려났고, 지금 이제 대추리는 평화마을을 만들고 거기에 평화센터도 만들고 계속 미군 기지에 대한 감시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무기가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광주 5.18 마지막 주에 광주에 가서 그 옛날 어른들, 돌아가신 어른들을 보면서 이런 집회 때마다 제가 마음이 흡족하게 했던 정광훈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면 연설을 재미나게 하는지 그분도 추모하고 통일 열사들도 추모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감시 활동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1800 예를 들면 농민전쟁 때 10몇 명이 일본 놈들을 따발총을 가지고 와서 그 기관포를 가지고 와서 몇천 명이 죽은 거잖아요. 몇만 명이. 그럼 원인은 뭐예요? 무기가 없다는 거죠. 1800년 중반쯤에 이미 영국은 무기는 물론이고 통신선을, 아시아에서부터 영국까지 통신선을 광통신을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 먹을 게 없으니까 1600년 전부터 해외로 뻗쳐나가기 시작하면서 식민지를 삼았고, 결정적인 것은 대포를 갖고 이제 시작한 거죠. 제가 아프리카에도 좀 살았는데 총 하나만 갖고 와도 총 없는 사람들한테는 다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을 이기고 우리가 지키고 또 미군을 내보내려면 세계
흐름과 연대와 민중들의 노동자들의 이것도 중요하고 무기가 지금 뭐 러시아에서도 러시아, 중국, 북만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가 있으니까 지금 못 달려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무기를 통해서 미군을 몰아내야겠죠. 미군을 몰아내는 것이 절실한 것은 여러분 거기 한번 가보면 비행기 뜰 때 옆에 있어 보면 또 밤낮없이 전쟁 상황처럼 뜨고 하는 상황을 지켜보면 사람이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자료를 많이 갖고 왔지만 가장 잘 요약된 자료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 잘 된 요약을 보면 지금 우리 머리 위에서는 아치스러운 아주 뭐 굉장한 그 미치광이 같은 소리가 굉음이 그칠 새가 없이 들려오고 있다. 미군 주변 그 부대 주변에는 한미 연합 항공 훈련 코리아 플라이밍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헬기들이 계속 떴다 내렸다 하면서 전쟁 상황 연습하는 거죠. 이런 연습이 한미 양국군의 기초 대규모 연합 항공 훈련인 맥선더를 대체해서 19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미 해군 훈련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 속에서 그 주민들이 최근에 일어난 것은 예를 들면 지난해 원유철 그 지역 국회의원인데 큰 소리 잘 나가고 힘 있다고 그랬는데 이놈이 그 돈을 많이 먹고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원유철을 신뢰했던 사람들인데 아니 미군 기지는 철수 안 시키고 좀 뭔가 살게 안 해놓고 저만 돈을 많이 먹고 갔다 해서 주민들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그 우리 살 곳을 이전시키든지 좀 멀리 보내달라. 이렇게 소음 문제와 굉음 문제, 전쟁 연습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첫 번째가 됐고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공개적으로 저희가 미군 기지 환경 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용산 땅에도 밑에 땅에 기름이 폐유가 이놈들은 세계 환경 조약에도 가입도 안 하면서 막 버렸고 하나는 폐유가 여기 많아서 여기를 못 사용한다고 하고 두 번째는 이 속에 광케이블은 아시아나 세계적인 그 인터넷을 그 뭐라고 하나 컨트롤하는 망이 여기 쫙 들어가 있어갖고 못 걷는다는 거예요. 군사 시설이죠. 평택에서는 잘못한 두 가지 큰 잘못이 있었는데 담을 크게 쌓으면서 여러분 미군기지 확장할 때 6m 높이의 흙을 충청도 산하 아니면 주변 여기서 흙이 없으니까 충청도까지 가서 흙을 갖다 실어다가 지금 그 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의도 5.5배 큰 부대를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감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처럼 훈련하는 해병대 미군 해병대 특수부대가 오면 이제 훈련하다가 레이더를 하나 주민들 옆에다 바짝 놓은 거예요. 그건 레이더가 옆에 와 있으니까 전시 쓰는 레이더가 오니까 그 주변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가전용품은 물론이고 통신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문제 대처하면서부터 환경 감시가 정당화됐어요. 또 한 번은 그런 담과 이런 걸 넓히면서 그 넓히는 곳에 홍수가 났는데 잘못 공사를 해놔가지고 주민들이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큰 사건 두 개와 또 수질, 환경 수질 이런 것 때문에 미군기지 감시는 정당하고 또 이제 감시뿐만 아니라 내보내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쫓는 것이 문제인데 사람들은 우리 수준이 경기도지사나 평택시장에 공약 1호는 미군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군, 오산, 평택, 햄프리스 해군기지를 둘러싼 가운데 지역을 미군 도시로 만드는 것이 경기도지사, 평택시장의 최고 큰 공약이에요. 그거 없으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재명이든 누구든 할 거 없이 누구나. 그러면 그 도시가 지금 주소가 캘리포니아로 돼 있다면 그 도시는 캘리포니아가 되는 거예요. 공약 1호가 한국인들은 이제 미국에 유학 갈 필요 없이 여기 도시에 오면 된다.
거기가 지금 삼성 반도체 단지가 들어간 동네예요. 거기에 10만 공장이 들어왔다면 10만 주민이 들어오고 그 주변은 이제 그 10년 전부터 이야기한 미군 도시가 첨단 도시가 되는 거예요. 바이든이 오면 여기 뭐라고 하나 이거 등록할 필요 없이 자기 지역 오는 거예요. 미군 공군 지역을 포함한 도시 지역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최근에 재미나게 말씀드리면 미사일이 날아왔는데 밤에 가서 술 잔뜩 처먹고 돌아다녔다 그러잖아요. 이 정신 나간 놈도 보통 정신 나간 놈이겠습니까? 어디 우리 뭐 젊어가지고 처음 사회를 경험할 때 할 짓이지 지금 대통령이라고 저 대통령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국 뭐 똥개 노릇 타는 거고 뭐 죽나 사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어떤 대통령인가 반나치 행각을 하다가 저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꼭 그 꼴 나기 좋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뭐 잘한다 대통령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세계 전쟁을 불러오는 전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전초기지가 예를 들면 여기 한반도에서 전쟁한다면 어디에 제일 먼저 떨어지겠어요? 폭탄 미사일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지금 그 동네 일본이죠. 거기 뭐 작전사령부가 있고 밑에 뭐 마지막 갈 때는 밑에 우주작전사령부를 가서 보고 갔다. 우주작전사령부 우주전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거기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바이든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 나면 러시아에서 한 방 날라오고 중국에서 한 방 날라오면 오산, 평택 미군 기지는 형체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오산, 평택 미군 기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반도는 그것을 이겨내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북에서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런 무기가 누군가는 가지고 있을 때 지킬 수 있고 몰아낼 수도 있고 힘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뭣도 모르고 그렇게 그놈들을 하라는 대로 한다면 오늘도 제가 나오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미국 대통령 되자마자 와서 뭘 한 거냐 싹 쓸어가고 여기서 제일 급하니까 여기 와서 그 협조하라고 협박하고 지금 중국은 대만과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우즈벡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미일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디든지 제가 속한 것은 노동자 민중들이 자본의 침탈을 받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정당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노동자 민중들이 만드는 세상 주인들의 세상 너무 멀리 가 있는 지금 재벌 초국적 자본들의 이 사람만도 못한 행동들을 비인간 아니면 짐승만도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조직과 연대와 사랑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주 한 번씩 한 번은 K6 한 번은 K55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매주 목요일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한 달 동안 변화된 사항에 대한 것을 기록해 가고 왔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큰 흐름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경찰들이 팻말을 갖다 받고 자기들이 쓰기는 박아놓기는 박지만 이 길을 통행 금지합니다. 이 감식길을 갈 때는 출첵길을 갈 때는 평택 환경과로 전화하고 협조하여 가십시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그 가는 길 중간에 아주 못 가게 막아놓고 열쇠를 잠궈놨어요. 그러면 그건뿐만 아니라 그 열쇠를 따고 저쪽 길에서 경찰이 와서 인사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자기들이 지키는 거죠.
평소에 낚시하는 분들도 와서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안 그러더니 2시간마다 순찰을 돌면서 사진도 찍고 누가 왔나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정부가 바뀐다는 것이 그냥 알아서 기고 있는 경찰 또 이런 일하는 공무원들 이런 사회의 변화는 지금 그렇게 술 먹고 어떻게 난동꾼처럼 돌아다니는 대통령이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니고 똑같이 벌어져 있는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마르코스 독재자의 아들과 둘이 손잡고 지금 정부를 구성하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이 변화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힘이 민중들이 다 연대하고 힘을 합하면 벗어날 수 있고 또 그것도 그런 우리 농민 전쟁 때 그 동학 때 총 앞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총을 능가할 총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평택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한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우리가 자주 독립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하는 것이 미군 기지를 감시하고 또 몰아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힘차게 구호 외치며 집회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신냉전 동참, 전쟁 위협 고조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친미 친일 4대 예속 반통일 반민족 세력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네, 다음 발언으로 이태영 범민련 난축본부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민족의 번영과 통일의 길로 힘차게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더욱 노골화하고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한층 강화하면서 대결을 조장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짓밟고 민족 번영과 통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미국에 의해 민족이 분열되었고 미국에 의해 민중의 운명이 농락당하고 있는데 미국에 의존하여 그 어떤 것을 해결해내는 자세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4대와 외세 의존은 치욕과 망국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는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막혀 있는 것은 미국에 의해 외세에 의해 지금까지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만 있는데 그것은 명백히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7.4 공동선명에서 4.27 판문점 선언까지 민족 앞에 다진 약속을 이남 당국자가 지켰다고 하면은 지금은 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격동의 새 시대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윤석열 정부는 한술 더 떠 동족을 향해 선제 타격을 운운하고 동족을 주적이라고 하는 망발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는 물론이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대북 대결적 기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결이 격화되면 전쟁이고 전쟁이면 이 강산은 송두리째 파괴될 터인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 안정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투철한 민족 자주의식을 가지고 반통일 세력과 맞서 굳건히 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투쟁! 네, 힘차게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남북은 공동선언 이행, 미국은 아메리카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앞당기자. 반미로 평화를 지키고 반미로 통일을 앞당기자. 네, 다음 순서로 노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공연을 해주실 이만빈 민중 가수를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한빈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제 반미 원래 집회의 공연으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곡들을 보고 음향 감독님께서 제 선배님이신데 이 자리에서 듣기 어려운 선곡을 해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랄까 반미 의식이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오늘의 분위기를 좀 다르게 가져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은 라구요라는 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만강 푸른 모래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 아는 건 내 어머니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니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꼭 한 번만이라도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곡은 강산의 선배님의 라구요라는 곡이었습니다. 멘트를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선곡을 하면서 많이 어려웠던 게 사실 저도 이제 뭐 주한미군 철거가 반미반전가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매번 했던 그 노래를 또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 참 저도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들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92년도 곡이에요. 지금 방금 불러드린 곡이 자그마치 30년 전 노래인데, 그리고 그 다음 곡으로 준비한 곡은 바래를 꿈꾸며라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지난 2월에 윤석열이 그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이제 편파 판정 나왔을 때 그 왜 중국이 금메달 강탈해 갔었던 적 있잖아요. 그거 나왔을 때 윤석열이 SNS에다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노래를 공유를 했었어요. 근데 이 노래는 사실 굉장히 이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 그리고 한반도의 이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노래인데 정말 생뚱맞거든요. 게다가 이 곡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BTS 저리 가라 할 수준의 그런 영향력이 있던 아이돌이었는데, 그런 팀이 타이틀곡으로 이 평화를 기원하는, 통일을 기원하는 가사를 써서, 그리고 철원에 있는 이 노동당사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큰 의미를 줬던 곡인데, 이런 곡을 지가 뭔데 지가 뭐라고 의미도 잘 파악을 못한 채로 공유를 했는지, 그러면서 뭐 기사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30대에 본인이 즐겨 들었던 곡이다. 그걸 즐겨 들었다는 인간이 어떻게 선제 타격을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전쟁, 평화는 완전 거리가 먼 전쟁을 일으키려는 책동을 할 수가 있는지 참 우스운 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리고자 준비를 해봤고요. 네, 말은 그만하고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나에겐 단 한 가지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갈려진 땅의 친구들을 언제쯤 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서로를 겨누고 있고 우리가 만든 큰 욕심에 내가 먼저 죽는 걸 진정 너는 알고는 있나 전 인류가 살고 죽고 저거란 그날을 잊었던 건 아니었겠지 우리 몸을 바늘가래 이제 정신없이 살아갈 것 같이 유할 수 없는 아픔의 절규 안에 우리 지켜줘 지원스레 맘에 문을 열고 우리와 나갈 길 찾아요 더 행복할 미래가 있어 우리에게 다 같이 평화를 겨는 함성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발사! 언젠가 나의 작은 땅에 경계선이 사라지는 날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희망들을 가득 담겠지 난 지금 평화와 사랑을 바래요 젊은 우리들이 모이면 세상을 흔들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은 것으로 들리는데 우리 몸을 바늘가를 정신없이 살아갈 것 같이 유할 수 없는 아픔의 절규 안에 우리 지켜도 갈 수 없는 들에 뿌려진 천만인의 눈물이 있어 나에게 갈 수도 올 수도 없는가 시원스레 저 하늘과 함께 날고 싶어 우리들이 항상 바라는 것 서로가 웃고 돕고 사는 것 이젠 함께 하나를 보며 나가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다 같이 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곡을 준비를 했고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다들 아시죠? 네.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으셔서 네 그렇죠. 제가 누가 뭐래도 하면 누가 뭐래도 네 어렵지 않죠?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누가 뭐래도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에서 계속 나오니까요. 네 같이 신나게 노래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나는 어떤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스승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람의 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참사랑.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면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의 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참사랑.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뭐래 그대는. 마무리 제가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빈이었습니다. 네, 노래 공연해주신 임한빈 민중 가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규탄성명 낭독인데요. 이석상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 지도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한마디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 제국주의 앞잡이 메가더 동상을
타격하면서 외친 구호 하나 시작하고 낭독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미국 놈을 몰아내자! 규탄 성명. 미국의 신냉전에 결탁하여 한반도 평화 내던지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 압박이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적극 결탁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토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인도 태평양 국가들 중에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을 AP4로 칭하며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리게 될 나토 정상회의에 이들 나라도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지난 4월 초 러시아 제재가 주요 의제였던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정의영 외교장관이 참가한 바 있고, 한국은 지난 5월 5일 나토 사이버 방어 센터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리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가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장기판에 한국이 속절없이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실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시 정보 수집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 주도 정보 그룹들을 재조합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와 같은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어 동맹국들이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집단 안보 체제 구축에 과거사 문제로 멀어진 한일 관계가 걸림돌이 되자 한국 정부의 과거사는 덮어두고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이 친미일변도의 애교에 빠져들어 한반도 평화 위협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배제 공급망 네트워크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동참을 선언하고 우리 경제를 희생시켜가며 미국의 신냉전에 부안해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전쟁 연습을 더 험악하게 펼쳐나가고 있다. 7월로 예정된 미국 주도 해상훈련인 림팩 훈련에 해군은 사상 최대 규모로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합훈련의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한다고 명시하였다. 미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인 한반도 주변 다국적 연합훈련에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밀착하는 것은 한반도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한반도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의 전진기지인 동시에 이미 사드 기지로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 전초 기지가 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주한미군이 출동할 수 있는 절차가 합의된 상황에서 한국의 이러한 맹목적 충성은 미 중 간 군사적 충돌 시 한반도를 미 중 간의 격전지로 만들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유럽까지 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국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임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는 굴욕적인 선택이며, 미국 주도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는 것 역시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위험한 행동이다.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터가 아니고 미국 패권을 위한 대결장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이익을 내팽개치는 미국의 신냉전 가담을 중단해야 한다. 대결과 신냉전의 강요 속에 우리가 사는 길은 남북관계 개선뿐이며 평화협정 체결,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남북 공동선언 고수 이행이 우리가 갈 길이다. 집권 초부터 미국에 맹종하며 민족의 자주적 존엄과 평화를 내던진 윤석열 정부를 우리 국민들은 강력히 규탄한다. 2022년 6월 4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 촉진대회 준비위원회 감사합니다. 네, 힘차게 주한미군 철거가 부르겠습니다. 일본 놈들이 쫓겨나가고 미국 놈들 들어와서 해방인 줄 알았더니 그놈이더라.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여기에는 우리의 땅 주한미군 몰아내자. 양키 군대가 저지른 만행을 어찌 입에 다 담으랴. 조선 민족의 이름으로 이제 끝장을 보리라.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여기에는 우리의 땅 주한미군 몰아내자. 대북 적대 정책 철회하고 한미합동 군사연습 영구 중단하라. 반미로 평화를 지키고 반미로 통일을 앞당기자. 먹힌 놈들을 다 쓸어버리고 우린 통일로 가리라.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운명 개척한다.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여기에는 우리의 땅 주한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네, 집회 마치기에 앞서 전해드릴 말씀 하나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5차 조국통일 촉진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대회로 진행됩니다. 서울은 이곳 2시 이곳 용산 인근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50차 반미원래 집회 힘차게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